수 있는 일이 뭐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내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이렇게 벼룩시장 보니까 파출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내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청소하게 깔끔한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이런 건설회사 이런 대리석을 만드는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중에 제일 멋있는 집이에요. 나 아직 강남 뭐 누구의 멋있는 집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집에서 파출부를 하다가 검은 빨래랑 흰 빨래랑 같이 분리해서 빨아야 되는데 회장님이다 보니까 와이사스 뭐 이거 비싼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때려놓고 빨래를 한 거예요. 흰 옷에 까만 물, 까만 옷에는 이게 같이 이게 뭐 어떻게 물로 그 이제는 20년 전인데 그분들이 이게 그때 벌써 물 세탁 그 썼더라고요. 이게 이중으로 된 지금 나오는 거. 그걸 내가 이게 금방 북한에서 막 나온 사람 그거 어떻게 우리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래갖고 그 사고 쳤는데 얼마나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일이고 또 물론 그 사장님도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 일부러 사친 게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또 다행히도 좋게 봐줘서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 전화번호를 바꾸면 그 사람이 난 못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 끝나고 오는 길에 통신사에 들려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제가 다. 그 팥주부 아침에 하고 오면서 이 사고는 쳤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다가 이분이 나를 못 찾게 전화번호를 오는 길에 바꾼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집에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분들 집하고 우리가 10km밖에 안 됐었는데 우리 집은 모를 리가 없어요. 나 사고 치고 그날 받은 일당을 그분 책상에 놓고 그냥 온 거잖아요. 그 옷이 가치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게 얼마큼 큰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오늘 이렇게 무섭고 겁나고 이 실수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 놓고 오면서 전화번호 바꿔갖고 온 거잖아요. 3일 있다가 그 교회 집사님 나를 그 집에 소개해준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번호 바꿨어요? 이러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죠. 사실은 이게 흰 빨래하고 검은 빨래를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울코스에 넣고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다 한 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됐다고 괜찮다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 잘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가 그 아기를 그 임신 8개월 때 이게 그 배를 붙잡고 팥주부를 하는 그거를 아마 회장님이 그러니까 뭐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쓸 수가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아기 임신해갖고 일하는 사람을 봐서 원래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 그 시간대 하면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맨날 이게 5만 원 주고 또 어떤 날은 또 가끔씩은 거기다 밥 사 먹으라고 5만 원 또 얹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도와준다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건 아시고. 알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갔던 건데 아무래도 그 회장님이 지금은 주소도 모르겠고 전화번호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는 여기서 살았던 날도 많고 정말 내가 돈을 여기서 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게 벌고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연락이 된다 그러면 그 회장님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번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거를 통화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또 이게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해서 참 그 회장님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랬구나.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네. 돈을 벌면서 은행에 이렇게 적금이랑 해본 적은 있나요? 꾸준하게 하죠. 북한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적금 같은 걸 못 했잖아요. 적금이 뭐예요? 우리는 저금소라고 했었던 저금소. 예, 저금소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또 이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 옥수수를 한 대 팔아서 뭐 나가서 뭐 사 먹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없었고 저금소에다 저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그게 없어서 그리고 난 나 같은 경우는 대성공사
그 조사 받을 때 네. 북한 사람들이 오면 워낙 정말 잘해주잖아요. 새끼 따신밥 해주고 여기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다 벌어서 내가 사서 하자 그러면 그게 얼만큼의 우리한테 혜택을 준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알겠잖아요. 처음에 오게 되면 도움의 손길도 그렇죠. 그렇게 많아요. 도움을 정말 크게 받았던 게 정말 여기 와서 누가 제일 그 기억에 남습니까 물어보면 그 교회 집사님이 예 그때가 우리 애기가 어렸어가지고 그때는 그 주공 아파트에 샤시가 없는 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애기가 막 기어나서 엄마가 뭐 주방에서 막 밥하고 할 때 애기가 벌렁벌렁 기어나가서 그 베란다 기어나가서 리모컨 같은 걸 거기다 떨어뜨리고 TV 보자고 보면은 리모컨이 없고 엄마 핸드폰도 거기다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뭐 누구한테 우리는 한 번도 누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 거를 도움을 받아본 그렇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손 내밀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상황에는 뭐 내가 샤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 그때 마침 온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기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훈이가 너무 위험한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애가 베란다에 계속 이거 가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베란다를 해줍시다. 이렇게 헌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돈이 이제는 한 20년 됐으니까 그때 7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70만 원 교회에서 보내준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막 그때 고마운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이거를 나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진짜 그 위험하니까 그 베란다에 손 놓고 하다가 애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통장을 받아본 게 없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원에 나올 때 통장 다 주잖아요. 통장 계좌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행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장에 보면 어떤 은행마다 지금 보면은 다 둔둔한 민족은행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다가 예? 여기 둔둔한 민족은행이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도 내가 민망할까봐 웃지 안 웃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번 더 저거 그 맨 앞에 거기에 무슨 농협 국민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거기 진짜 농협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준 그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때가 내가 그 아기를 낳았을 때는 29살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할머니인 줄 알았대요. 진짜? 네. 언니가 어딜 봐서?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지금은 대한민국이 워낙 좋으니까 꾸미고 이뻐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애 둘이 있었으니까 애기들 이렇게 평상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데 없으니까 그냥 머리도 이게 막 뽀글이 머리 하고 있었고 진짜 거금을 주고 9만 원 주고 옷을 사 입었는데 내가 사 입은 옷을 어떤 모임에 가니까 똑같은 70 먹은 할머니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으니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미용실도 다니면서 훈이 엄마가 젊으니까 지금 이런 머리 하는 것 미용실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밥 먹을 때 가서 먼저 이게 계산 먼저 하고 이런 법도 그분이 알려줬죠. 식사 문화를. 그렇죠. 그분이 다 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처음에 나올 때 정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아는 건 없는데 일단 이 사회를 부딪혀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좋았던 게 그 애기들이 내가 북한에서 이 애기를 낳았다면 이 애기들은 어디 가서 이게 뭐 이게 바닥에 흘러다니는 강난이나 집어먹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진짜 뭐 애들 안 먹어서 걱정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애들한테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고 진짜 이런 애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정말 와 진짜 내가
북한에서 아기를 안 키우고 여기서 아기를 키운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 감사함, 자부심, 또 한국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왔을까 이런 생각. 근데 언니가 잘 온 게 아니잖아요. 동생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생한테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동생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또 캐나다에 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고마운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이 이렇게 옆에 있어야지 뭐 할 텐데 그래서 뭐 누나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동생한테는 이쁘게 잘 사니까 동생도 뿌듯해하고 누나가 잘 살아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하죠. 아이들이랑 게 키우다 보게 되면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거의 그럴 안 때면- 듣죠. 예. 거의 안 들어요. 잘 듣는 적이 없죠. 거의 안 듣죠. 그럴 예. 때면 아이들 욕할 때, 야, 북 한 번 해버린다 이런 말 해봐요? 난 그런 말은 해요. 너네 엄마가 살아왔던 세상을 얘기해 줄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살았던 알잖아요. 내가 시골에서 정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못 살았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내 애기들한테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세상에 애들 보내겠다 이런 넉질 말 안 해봤어? 자체도 나 하기 싫었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고 하기도 싫었고 아무튼 너네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니까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북한의 고향인 건 알죠? 알죠. 알고 애들이 나가서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왔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 북한에서 오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보게 되면 주변에 아직도 내 주변에 아는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 부모의 고향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북한 얘기하는데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커서 북한이란 사회를 이해할 때쯤 되게 되면 털어놓으면 털어놓지. 지금 현재는 그 아이한테 엄마의 고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그 애들이 이제는 큰 애가 지금 23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가끔씩 이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때 우리 집 와봤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우리 그 큰애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원 없이 먹으라고 내가 이게 너네 시킬 만큼 시키라고 이게 막 해주고 했는데 우리 큰애가 난 시킨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애들한테 한 적이 없는데 야 너네 우리 엄마 고향 어딘지 알아? 이제 23살인데 이제 하더라고. 북한에서 왔어. 근데 너네 이렇게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들이 게 반응해. 네. 너네 집이 이렇게 왜 이렇게 깨끗해? 이게 뭐 모델하우스 같아. 막 이게 애들이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우리 엄마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있는데 얘기 안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언니 어땠어요? 감동이죠.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아들한테서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항상 그 내가 물류 사업 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야. 항상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그날 막 하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하게 뭐 자기네끼리 뭐 회도 시켜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우리 엄마가 이거 다 우리 엄마가 오늘 이거 썬 거야. 딱 이렇게 하면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야 이 말 하기 전에 너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그 얘기 하니까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고향이 어딘지 알아? 우리 엄마 고향이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애기들은 그래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이게 그 좀 이렇게 약간, 조금 뭐 편견이 있어요. 와 너네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애들 잘 키웠네. 내가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공부나 뭐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월등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참 당당하게 부모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다는 게 정말 1100번. 예, 내가 동생 때문에 정말 내가 여기 온 거에 대한 나한테 어떤 운이 있었길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공에 비하면 그렇죠. 정말 네. 미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와서 대한민국에 그렇죠. 와서 네.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그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부모로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음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감사한 것 감사하면, 같아요. 예, 감사하며 살아야죠. 왜냐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경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경로는 다 서로 틀리지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좋게 이런 정말 이런 좋은 옷에 좋은 집 좋은 쓰고 집 살면서 쓰고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면서 대한민국에 또 잘 세금도 잘 내면서 보답하는 길로. 보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또, 언니 사업 예. 잘 되고 있죠? 그럭저럭 뭐 요즘 뭐 불경기니까. 그럭저럭이 아니고 잘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잘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은 누구나 다 먹고 살잖아요. 밥 먹자고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처음엔 밥 어찌됐든, 먹자고 왔지. 예, 그렇게 왔지만 또 여기서 정말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해서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사람들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러거든요. 와, 북한 사람들이 악발이라고 네. 어떻게 빈손에 와서 저렇게 빠른 그렇죠. 시일 내에 저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 가냐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아마 북한에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이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게 더 갈망이 크지 않는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춘희 언니의 마지막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대박 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